헌법을 개정한 것은 법원의 심사권과 행정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상의 권력 분립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저는 어떤 부분이 성분분립에 위배된다는 건지 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국회가 정부가 만드는 시행령이 모든 조항에 대해서 그렇게 간섭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은 헌법 공부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달려서 그러는 겁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이상한 거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때문이 아니라 국회법 개정안이 문제입니다. 네, 위헌 논란이 있는 만큼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습니다. 이 당청 갈등이 갈 때까지 간 모양새인데 정무수석과 홍보수석을 지냈고 새누리당 최고위원을 맡고 있는 이정현 의원 모시고 좀 자세한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떻습니까? 결국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실까요? 그 사이에도 네. 또 그 정치권이 해야 될 노력에 약간의 여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나 지금 안 그대로 가고 거기에서 수정 변경하겠다고 하는 그런 네. 내용이 강제 조항이라고 한다면 네. 그건 거부권 행사가 아마 불가피하지 않을까. 어허. 아니 근데 어차피 거부권을 행사를 해도 그 전에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를 했을 때 이미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고 통과를 했기 때문에 211명이요. 예, 다시 돌려줘도 또다시 그냥 통과될 것이다. 그러니까 거부권은 정치적인 의미밖에 갖지 않는다. 실제적인 효과는 못 갖는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도 이 갈등을 감수를 하고도 거부권 행사하는 게 맞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것은 의원 개개인이 판단을 할 문제이고 표결을 할 때는 표결을 할 당시 네. 또 상황이 있기 때문에 또 그대로 3분의 2가 다 찬성을 한다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단정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나 이번에 저 법이 개정될 당시의 상황은 매우 좀 표현이 거칩니다. 졸속. 이었었고 네. 일반 그 국회의원들에게 이러한 중차대한 예. 중차대한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하게 서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고 예. 또 의원들이 이 내용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적었었기 때문에 잘 알다시피 그 법안이 통과되고 나서 네. 많은 아주 고명한 헌법학자님들께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많은 지적을 하고 계시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일반 언론들, 사설, 칼럼, 논평 그리고 이런 많은 프로에 나온 전문가들께서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께서도 그러한 문제점을 뒤늦게 안 분들도 많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럼 국회로 다시 간다 그러면 이게 부결될 수도 있다. 이번에는 이렇게 지금 그건 전망하시는 의원님들이 거예요? 판단을 하셔야 될 네. 문제지만 일단은 말하자면 부결을 희망하는 그런 거부권 행사가 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들어보면은 새누리당 원내대표단 유승민 원내대표를 필두로 해서 원내대표단이 새누리당 의원들한테도 법안 설명을 제대로 잘 이해시킨 건 아니고 설명을 해준 건 아니다라고 들려지네요. 그것은 유승민 원내대표뿐만 아니고 야당도 마찬가지였었고 이번에 워낙 공무원연금법이 이제 오랫동안 4개월 이상을 논의를 해왔었고 네. 많은 국민들이 꼭 이번에 통과됐게 된다는 열망도 그렇죠. 강했었었고 예. 또 그 협상 당사자였었던 원내대표단들은 어쨌든 이번에 꼭 그것을 관철시켜야 된다고 하는 네. 압박감이 굉장히 컸었을 겁니다. 네. 그런데 공무원연금법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을 그렇죠. 야당이 예. 조건으로 걸고 해왔고 네. 그 과정에 이 부분들이 상당하게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네. 조건으로 넣어서 통과시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기서 네.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 네네. 이를테면은 이런 것입니다. 공무원 연금법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다가 네. 사실 이게 홍보되기 시작하고 쟁점화되면서 저 굉장히 문제가 있다. 하루에 예. 100억씩의 말하자면 세금을 거기다 몰아넣는다. 예. 국민들이 아주 이거 고쳐라라고 하는 압박을 가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그 문제를 다루는 사안을 가지고 야당에서는 그것과 별개의 조건을 갖다 붙였습니다. 국민연금을
개혁을 하면 예. 이렇게 받아들이겠다 네. 했다. 그것도 국민 여론에 굉장히 많은 질타를 받으니까 이번에는 기초연금을 10% 더 올리자라고 걸었습니다. 그것도 또 국민들 여론이 별로 좋지 않으니까 그걸 내려놓고 이번에는 네. 전혀 다른 법인세를 인상을 하자. 그랬죠. 그래도 또 그걸 내려놨습니다. 예. 그게 안 되니까 이번에는 뜬금없이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을 해임을 시켜라. 예. 네.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그것도 안 먹히니까 이번에는 시행령, 세월호 시행령을 시행령. 바꾸자 했습니다. 예. 네. 이제 그것의 연장선상이 그날 한 몇 시간 남겨놓고 또 이 안을 제시를 해갖고 공무원연금법을 바꾸는 예.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들이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일반인들도 정말 법을 모르는 일반인들도 저런 협상은 하지 않는다. 그렇죠. 네. 공무원연금법이라고 하는 중차대한 개혁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일단 거기에 몰두를 하고 예. 아까 그러한 사안들이 야당이 고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예. 그때 또 별도로 얼마든지 국회는 열릴 수 있고 얼마든지 협의를 할 수 있으니까 예. 할 수 있는데 여기다 갖다 끼워놓고 또 끼워놓고 또 끼워놓고 바꿔가면서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네. 이건 정말 아무리 좋게 생각을 해도 예쁘게 해석할 수 없는 네. 그런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네. 이번에 이제 이번에 개정된 국회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 이 문제가 사실은 지금 처음 거론된 게 아닙니다. 말하자면 행정입법이 행정부가 이것을 좀 남용하는 예. 소지가 있으니 국회가 통제를 해야 된다. 예. 라고 해서 97년도 YS 정권 때죠. YS 정권 97년도에 처음으로 이 통제 제도가 도입됐지만 예. 이번에 반영된 것처럼 유언 소지가 있는 부분은 그때도 논의가 됐지만 뺐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DJ 정권 때 예. 또 마찬가지로 거론이 됐지만 그때에는 국회에서 검토 대상으로 포함을 시킬지언정 이번에 같이 유언 요소가 있는 부분은 또 뺐습니다. 예. 거론됐지만. 예. 그리고 2005년도 노무현 정권 시절이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검토 대상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정부 시행령을 알자, 네. 행정입법을 알자 해갖고 입법 예고를 하는 그런 통제 조항은 넣었지만 또 역시 유언 요소가 된 그것은 그때도 또 뺐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 시절에 2011년도에 똑같이 문제가 네. 거론됐지만 이건 유언 소지가 있다 또 뺐습니다. 예.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금년 엊그저께입니다. 예, 5월 1일 날입니다. 네. 5월 예. 1일 날 박근혜 정부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또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 근데 그때도 여야 국회의원들과 또 국회 법사위원회 수석 전문위원님과 그리고 국회 입법조사처의 차장이 그 회의에 함께 참여를 해서 예. 이건 위헌 요소가 있으니까 이건 제외하자라고 해서 제외를 시켰던 것을 이렇게 순식간에 집어넣어가지고 예. 이런 큰 문제를 혼란을 야기를 시킨 것이기 때문에 네. 이거 분명히 문제가 있다. 아니 근데 하는 겁니다. 야당 얘기를 먼저 넘어가기 전에 하지만 여당에서 아무리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야당과의 절충이 필요했다고는 하지만 네. 지나치게 이렇게 위헌 소지가 있었던 과거에 이런 전력이 있었던 거를 왜 양보를 해줬냐.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한 이 책임론. 그리고 새누리당 지금 지도부의 홈페이지에도 지금 야당에다 산소호흡기권 네. 달아줬다 지금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유승민 원내대표도 이 책임에서는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아요. 지나친 양보의 리더십 아니냐. 어떻게 보세요? 그런저런 의견들을 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참 우리 쪽에서는 정말 이렇게 지독한 야당을 만난 적이 없다. 이렇게 지독한 야당을 본 적이 없다. 너무 지독해서 어쩔 수 없었다. 도대체 걸 걸고 예. 또 한두 번을 걸고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국민들의 정말 그 청년들의 취업과 관련된 그러한 법안 통과 다안 법안들도 시켜줬잖아요. 안 시켜주고 100일씩 200일씩 이렇게 해오죠. 법안은 말할 것도 예. 없고 이번에 공무원연금법 같이 이렇게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요구한 것조차도 안 해주면서 온갖 조건을 예. 걸고 이런 야당하고 하는데 이번 그날이 이제 29일 날이 4월 국회 마지막 5월 국회 마지막 날이었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원내 지도부도 여러 가지로 정말 아주 좀 조급한 그런 마음이 들었었고 그렇게 해서 어떤 분위기나 이런 부분에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충분히 일리도 있습니다. 네. 뭐냐면은 이게 강제 조항이 아닐 것이다. 예. 강제 조항이 아니다라고 하는 완전히 확신을 갖고 예. 현재도 되어 있는 법률에도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예. 이걸 해줘도 괜찮다고 하는 그런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 말하자면 헌법학자들을 포함한 많은 전문가들이 본 그보다 더한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덜 살펴보시지 않으셨나. 어떻게 보면은 예. 꼭 공무원연금법을 통과시켜야 되는 압박감 예. 이런 부분들과 아까 강제 조항이 아닐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 네. 대한 해석의 차이 이런 것으로 우리 원내 지도부가 이번에 그것을 야당의 요구에 할 수 없이 들어줬다가 지금 예. 여러 가지로 곤욕을 좀 치르고 있는 그런데 거죠. 지금 짚어주셨습니다만 이 강제성 여부가 가장 핵심이 되는데 여야 원내대표가 같은 협상을 하셨는데 해석이 완전히 다르십니다. 야당에선 강제성 있는 조항이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각종 시행령 리스트들을 지금 뽑아놓고 실현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바로 이번에 이것에 말하자면은 행정부가 마비될 것이다. 네. 정말 국정이 굉장히 어려워질 예. 것이라고 지적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법안 몇 개 가지고도 야당이 말하자면 의견을 달리해 가지고 시비를 걸게 된다면은 200일, 300일씩 이게 통과가 못 되고 있고 심지어는 이 정부 출범할 당시에 거의 5개월 동안 정부 출범조차도 못할 정도로 국무회의 구성조차도 못할 정도로 그랬죠. 이렇게 반대가 됐는데 네. 하물며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각 부처의 대통령령과 그다음에 총리령과 또 부처에서 하는 부령과 장관들이 발행한 부령과 그런 예. 명령 말고도 규칙, 훈시 또 고시 이런 부분들까지 전부 다 국회에서 강제로 이렇게 하라 저렇게 수정해라 변경해라 지금 이렇게 그렇게 되고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근데 지금 그렇게 예. 하겠다는 거 예,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예. 정말 국정은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는 현상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예. 이렇습니다. 어떤 법안을 만들 때에 사실은 49%가 반대를 하지만 51%가 찬성을 하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네. 할 수 없이 그 법안을 해야 되는 게 예. 사실 정부의 형편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반대 단체나 그것으로 해서 일부 손해를 보는 단체가 이렇게 시행령이나 고시나 명령이나 이런 부분에조차도 반드시 국회에서 하지 마라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예. 어떻게 하겠습니까? 표를 갖고 있는 자기들이 당연히 국회의원 찾아가서 이것 좀 못하게 막아주세요. 저것 좀 못하게 막아주세요. 예. 그러면은 네. 표를 갖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일단은 국가가 어떻게 되든 말든 중장기적으로 이 산업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든 말든 그 아까 유권자들이나 예. 몇몇 압력단체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할 수 없이 이 시행을 못하게 네. 계속 시비를 걸게 되면 언제까지 뒤로 미뤄지게 되고 예. 그러면 해낼 수가 없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이 시행령이라든가 규칙이라든가 명령 이런 부분들은요. 한 상임위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여러 상임위에 해당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상임위 의견들이 서로 틀립니다. 이쪽 예. 의견 틀리고 저쪽 의견 틀리고 같은 야당 내에서도 의원들끼리 당연하죠. 틀리고 그렇게 하게 되면 이 사람은 이렇게 지시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지시하고 그럼 답이 안 나옵니다. 끝이 갈 수가 없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재해가 발생됐다든지 아니면은 또 금융 관련해서 긴급 조치를 취해야 된다든지 예. 네. 이런 건 시행령이나 아까 이런 걸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예. 이것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어갖고 동의를 안 해주면 예. 그런 위급한 상황 이런 속에서도 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정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을 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과거의 선배 동료 국회의원들, 예. 선배 의원님들과 많은 학자들과 이런 사람들이 분석을 한 결과 이것은 행정입법으로 예. 정부에 권한을 주고 이건 정부에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네. 하고 다만 그 통제 수단의 몇 개를 부여를 했을 뿐입니다. 아하. 그런데 지금 그것을 예. 하루아침에 다 엎고 모든 시행령까지 다 간섭하고 개입하겠다. 네. 이렇게 되니 행정부 입장에서는 깎아발 노릇이고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게 박근혜 대통령만 미워서 하는 짓이냐. 예. 박근혜 대통령 때만 이렇게 하고 박근혜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다시 원위치 시킬 것이냐. 안 되죠. 법이라는 게.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 국민에 대해서 엄청난 피해를 주는 법이다. 그 말입니다. 네. 사실상 어떻게 보면 지금 야당이 뭐 박근혜 대통령 미워라고 박근혜 대통령 좀 어떻게 견제하려고 예. 시도를 하려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정말 아주 큰 그런 재앙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러기 때문에. 결국은 정권 교체가 되면 다시 자기네들한테 부메랑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그래서 저는 것이다, 반대로 이렇게 생각을 보시는 합니다. 네. 정권 교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 야당 분들이 정권 교체 다시 말하면 정권 잡는 것을 포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자기들이 집권하면 도저히 이렇게 할 수 없거든요. 아까도 예. 말씀드렸다시피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때도 자기들이 하다가 안 바꿨던 그 말입니다. 그런데 집권을 가정을 하고 집권을 해서 국정을 운영을 하겠다고 행정부를 통화를 하고 관리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아예 우리는 집권을 못 할 거니까 그냥 계속 발목이나 잡자. 이렇게밖에 더 이상 볼 수가 없는 이런 시각으로 정말 심하게 보면 이렇게도 볼 수 있다. 지금 설명해 주신 이유대로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 법 수용 못하겠다라고 오늘 명확히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해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공은 이제 새누리당으로 간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게 지금 어떤 방법이 있는 거예요?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어차피 법안은 통과됐습니다. 예. 통과를 됐는데 이것의 해석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예. 수정 변경, 수정 변경을 처리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강제 조항이냐? 예. 강제 조항이 아니고 행정부가 말하자면은 이렇게 수정 변경을 권고를 할수 처리한다고 하는 있는 것은 예. 수정 변경을 할 수도 있고 예. 수정 변경을 안 할 수도 있고 예. 강제 조항이 아니다는 거죠. 예. 이렇게 예. 해석을 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저는 좀 여지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하, 예.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것은 제가 많은 몇 분들한테 전화를 해봤더니 예. 그렇게 국회에서 여야가 예. 또는 국회 입법조사처를 통해서 이게 강제 조항이 아니다. 네. 라고 이제 말하자면 이 법을 제정을 했었던 사람들이 그 취지와 내용을 그렇게 해석을 하고 공식적으로 설명을 한다면 네. 조금 다른 또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게 과연- 하나가 예. 있고 예. 또 하나는 어차피 이렇게 된 거고 근데 이렇게 법을 통과시켜놓고 봤더니 굉장히 문제가 많다더라. 예. 이게 이제 뒤늦게 드러났다 그 말입니다. 예. 뒤늦게 드러났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를 하고 예. 국회에서 표결을 하는 데 있어서 이건 이제 무기명으로 하기는 합니다만은 예. 내가 그때는 몰랐는데 지난번에 저 어린이집에 CCTV도 마찬가지였어요. 맞아요. 네. 예, 예. 부결이 됐다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거 아니대? 찬성으로 했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통과되기 전에는 그냥 모르고 했는데 예. 그 뒤에 많은 전문가들 얘기를 한 걸 들어봤더니 그게 아니더라. 라고 한다 그런다면 또 변경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제가 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국회에서 말이야 법을 이렇게 만들어서 줬는데 그 취지에 맞지 않게 행정부가 마음대로 하지 않느냐. 네. 그렇기 때문에 고치려고 한다. 그게 뭐가 잘못됐느냐. 예.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한 명령이나 또는 아까 규칙이나 시행령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요. 네. 일단 해당 부처가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과 토론을 거쳐서 그 부처의 이름으로 명예를 걸고 법을 만듭니다. 네. 그렇게 만든 것을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 법으로 해서 이렇게 서로 연관이 될 수 있는 타 부처와 또 부처 간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예. 두 번째로. 예. 부처 간의 협의가 끝난다면은 그 다음에는 또 이 말하자면은 법제처로부터 또 자문을 구하게 그렇죠.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되냐? 당정 간의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되냐? 국민들한테 입법을 예고를 하게 되어 복잡한 있습니다. 과정들이. 아니 굉장히 예. 많은 단계를 거친다는 예. 얘기죠. 그게 끝나고 나면 차관회의를 해야 됩니다. 네. 차관회의가 끝나면 국무회의를 거쳐야 됩니다. 예. 국무회의를 하고 나면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또 사인을. 사인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보게 되고 예. 그렇게 보게 되는 것을 국회로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과정을 거쳐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하는 이런 것인데 네. 그래서 이 법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말하자면 행정입법이라고 합니다. 아까 저 국회에서 만든 법 말고 네. 행정부에서 하는 이 행정입법에 대해서는 국회가 권한을 준 게 아닙니다. 이건 워낙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헌법이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75조와 95조로 아주 헌법에다 명문을 해가지고 헌법이 정부에다가 준 권한이고 네. 만약에 이게 잘못됐을 때 이게 잘못됐다는 걸 심사하는 것조차도 네. 헌법에다 규정을 돼서 107조 2항에다 둬가지고 대법원이 하도록 규정을 해놨습니다. 예. 그런데 이건 헌법이 부여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국회가 이걸 시정해라 마라 이렇게 고쳐라 저렇게 고쳐라라고 하는 것 예. 이것은 헌법에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하. 그럼 헌법에 부여되어 있는 것을 헌법에 부여되지 않는 네. 국회가 고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는 네. 거죠. 자, 어떻게 보면 이번에서 이제 야당이 상당한 이 강공 드라이브를 걸면서 연계 투쟁 전략, 어쩌면 이게 좀 먹혔다 이렇게도 또 볼 수가 있는데, 자, 야당에서 특히 이종걸 원내대표를 필두로 해서 좀 강성으로 좀 나오는 이유가 결국은 이 당내에 뭔가 이렇게 분란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당내 분란이 있을 때는 사실상 외부의 적을 만들어서 외부를 좀 타깃으로 해서 같이 좀 협공하는 그런 좀 시스템이 좀 이렇게 전략으로 좀 포진이 되는데, 지금 야당 내에 지금 이 뭐라 그럴까요? 이 내분이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호남 쪽에 계시니까 호남 민심 지금 어떻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호남 민심이요. 네. 저도 호남 사람이고 또 뭐 지역구도 지금 호남이시고요. 네. 예, 저녁에 마지막 기차로 올라올 정도로 지역에서 많이 살고 있습니다만은 호남 분들의 뭐 다는 아니겠지만 다수가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보여주고 있는 행태에 대해서 많이 실망을 하고 있죠. 많은 기대를 걸었는데 어떤 국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뚜렷하게 제대로 보여주지 않고 그러면 당내 문제라도 잘하고 있느냐 그것도 제대로 보여주지도 않고 예. 있고
한마디로 말해서 정치 발전, 지역 발전, 국가 발전 그 어떤 것도 양에 차게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실망들 하고 있죠. 자, 지금요. 광주 지역 신문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응답자 50.7%가요. 내년 총선에서 현역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지지 의향 없다. 이런 대답을 했어요. 호남 물갈이론 나오고 있는데 호남 민심이 이렇게 지금 싸늘한가요? 물갈이에 대해서 굉장한 열망이 있는 듯한 모습인데요. 이렇습니다. 작년 그러니까 2012년도 19대 총선 때 제가 광주에서 출마를 해가지고 예. 네. 39.7%를 얻었거든요. 그랬죠. 제가 출마를 해서. 예. 그리고 순천은 제가 당선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천정배 의원이 출마했던 서구을 지역에서 민주당은 29%. 한마디로 말해서 30%도 민주당이 광주 한 중앙에서 예. 얻지를 못했습니다. 예. 이것은 지역민들이 민주당에 대해서 글쎄요, 뭐 버렸다 이렇게까지 아직은 보이지는 않지만 예. 엄청나게 좀 감정까지 싫은 회초리, 그냥 입에서 때리는 회초리 감정까지 정도가 싫은 아니라 회초리요? 상당하게 감정까지 싫은 그런 회초리를 때리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회초리는 예. 그나마도 이제 또 여지가 있고 반성을 하고 네. 고치고 또 달라지고 변하면 예. 다시 또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지만 예. 이제 회초리가 아니고 정말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회초리가 아닌 정말 몽둥이를 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럴 수밖에 네. 없는 게 사실 30여 년 동안 광주 전남 전북의 30여 명의 국회의원들을 거의 부전승으로 예. 거의 부전승으로 공천 받으면 개표 시간 앉아서 기다리면 예외 없이 당선되는 이런 선거를 네. 그랬죠. 해왔거든요. 예. 그것은 그냥 편하게 키우려고 한 게 아니라 뭔가 좀 잘 해보라고 그렇게 밀어준 건데 네. 그게 정말 이제 많은 실망을 줬기 때문에 네. 이제 시민들이 민주당에 대해서 아주 독한 마음을 들고 지금 마음을 먹고 회초리를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세요? 그 김상곤 혁신위원장 그래도 뭔가 새롭게 자, 호남 민심 다시 되돌리고 뭔가 새롭게 해보려고 지금 김상곤 호남 출신의 위원장을 지금 예. 혁신위를 앉혀놓고 앉히고 이제 뭐 위원들을 다 같이 모집해서 좀 새롭게 혁신안을 내놓겠다라고 하는데도 호남 민심이 돌아설 김이 안 보이세요? 우선은요, 호남 사람들도 신문 보고 텔레비전 봅니다. 당연하죠. 민주당이 네. 하여튼 그놈 뭐 혁신, 쇄신 또 뭐 개혁 예. 이 위원회를 지금까지 몇 번을 구성을 했습니까? 이제는 7번. 그런 거 구성해갖고 한다고 해도 이제는 귀에 들어오지도 않는 거죠. 예. 그리고 예. 그놈 뭐 비대위는 몇 번을 구성을 했습니까? 무너지면 또 비대위, 또 그랬죠. 비대위, 또 비대위, 예. 또 비대위를 계속 구성을 하는 비대위를 대신하는 비대위, 또 그 비대위를 대신하는 또 비대위. 이런 식으로 예. 말로 하는 쇄신과 이렇게 또 혁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믿지를 않고 네. 당장부터 저도 남의 대해서 가급적 얘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만은 예. 네. 호남 물갈이론을 혁신위원장님께서 제기를 하더라고요. 예. 저는 그 단어만 눈에 딱 띄더라고요. 저는 이것부터가요. 예. 벌써 틀렸습니다. 그래요? 아, 무엇 때문에 호남이라고 하는 예. 지명을 지역을 거론을 해가면서 물갈이를 얘기를 합니까? 그래 호남 말고 다른데 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의 국회의원들은 그렇게도 잘하고 그렇게도 다 고운말 써가면서 잘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호남 물갈이론이라고 또 호남은 항상 문제가 있는 것처럼 예. 그렇게 압도적으로 30년 동안 30명을 그렇게 싹쓸이로 갖다 바친 죄밖에 없는데 예. 무엇 때문에 호남 물갈이론이라고 또 호남만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특정 지역을 검열해놓고 호남 물갈이라는 얘기를 합니까? 아. 그럼 물갈이가 뭡니까? 그렇게 인위적으로 해갖고 사람을 바꾸면 되겠습니까? 예. 능력 있고 지역민들이 선택을 해서 표를 줬다고 한다면 그분한테 뭔가가 있어서 준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 지역민들을 무시해버리고 표준 사람은 뭐가 됩니까? 주민들의 투표로 당선된 사람은 주민들의 지지를 받은 거고 주민들의 뜻을 전부 다 받아서 당선된 그럼요. 사람인데 예. 그 사람을 그냥 어느 날 하루아침에 누구 물갈이 너는 3선 했으니까 물갈이 너는 4선 했으니까 물갈이 아. 그럼 지역민들은 뭡니까 도대체? 그 사람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준 지역민들은 어디다 두고 머리에 염두도 해도 주지도 않고 자기들 예. 그냥 저기 편대로 앉아가지고 회의하는데 앉아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누구 날리자, 누구 죽이자, 누구 쫓아내자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까? 이게 쇄신이고 이게 혁신이고 이게 정치 발전이겠습니까? 예. 이런 식으로 호남 정치인들을 새정치민주연합의 지도부가 그동안에 대해왔기 때문에 정말 호남의 정치인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많이 밀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예. 경상남도 PK에는 안철수 의원님도 계시고 문재인 의원님도 계시고 예. 김두관 의원님도 계시고 박원순 의원님도 계시고 네. 박영선 의원님도 계시지만은 예.
광주, 전남, 전북에 그렇게 많은 30명이나 되는 민주당의 핵심적인 그런 국회의원들은 네. 지금까지 대선 주자로서 특별하게 거론된 사람 하나 없지 않습니까? 제대로 예. 키우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그것뿐이겠습니까? 제가 말 나왔으니까 호남 사람으로서 한마디 예, 예. 하겠습니다. 그렇게 압도적으로 밀어져 왔었던 민주당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국회 부의장 경선을 하는데 예. 네. 5선 출신의 박성천 의원은 떨어뜨리고 3선 출신의 충청북도 홍재영 의원을 국회 부의장으로 시킵니다. 그랬었죠. 김성곤 의원을 당선시키지만 떨어뜨리고 이석현 의원은 당선을 시킵니다. 예.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번에도 김동철 의원이 원내대표 출마했지만은 결승에도 못 올라갔습니다. 그랬죠. 예. 호남은 이렇게 싹싹싹싹 끌어서 펴 몰아주는데 예. 그 새정치민주연합이 호남에다 갚은 것은 호남 물갈이 이런 식으로 보답을 하면 되겠습니까? 호남 사람들도 자존심 있는 것이고 예. 호남의 유권자들도 다 눈이 있고 귀가 있는 건데 예. 이런 식으로 대하면 되겠습니까? 지역 발전을 시키든지 지역 발전 하나 시켜놓은 것도 없고 지역에 예. 인물 하나 키워놓은 사람도 없고 그러면서 맨날 또 희생시키고 당이 어려워지면 호남 물갈이를 들먹이고 예. 원내대표 하나 당대표 하나 국회 부의장 하나 호남에 배려하지 못하는 예. 그런 정당이 어떻게 호남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항상 마치 호주머니에 있는 동전처럼 끄집어 내서 쓰고 싶을 때 마음대로 끄집어 내서 예. 쓰는 이런 식의 주민 취급을 하느냐 그 말입니다. 예. 이제 호남 사람들도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 나타난 각종 선거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들이 네. 굉장히 무소속이 많이 되고 예. 또 이정현이 당선된 걸 보나 천정명 의원 당선되는 걸 보나 민주당 30% 못 얻은 걸 보나 네. 이제는 무조건 내고 공천하면 대표 예. 시간 앉아서 기다리라 뭐라고 뛰냐 이런 식으로 봐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 이정현 최고위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